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필 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성공하는 엄마표 영어 독서의 핵심 세 번째를 더 덧붙여봤어요. 바로 깊은 이해를 위한 그 이상의 뭐가 있는지, 또 아이의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낮잠 자고 오셨는지요? 머리 잘 어울리나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좀 더 한번 진짜 해보자 라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디딤돌인가? 시원섭섭하지만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예의 바르게 머리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말해주신 우리 라니 삼선 분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리텔링을 보여드렸어요. 보통 낭독만 하시잖아요. 낭독이 정말 좋아요. 낭독이 엄청 좋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낭독을 글을 읽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표현력까지 연습하라. 그리고 리딩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프레이징이나 의미적인 부분에도 집중해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낭독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전에 드렸는데요. 낭독에다가 한 가지 더 액티비티를 추가를 하시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제가 추천해드린 것이 바로 리텔링이죠. 리텔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보를 읽었다면, 픽션이든 난픽션이든 좋습니다. 읽었다면 나의 관점을 집어넣어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되겠죠. 똑같이 전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전할 건지 재구성은 어쨌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시 전달하는데 읽은 그대로 literally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집어넣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텔링이라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스피킹 훈련도 되잖아요. 그리고 글을 한번 읽은 것에 대한 내 이해도도 체크할 수 있고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걸 뽑아내서 내가 재구성을 해야 될지, 이런 뇌적인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용, 그걸 다시 재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예요. 그리고 이 리텔링송을 아시게 되면 제가 이 노래에서 5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는, 작가가 이야기를 만드는 테크닉적으로 쓰는 5가지 이야기 요소가 있어요. 스토리 엘리멘트가. 그거를 아이들이 리텔링 할 때 어떤 정보를 빼서 재구성을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 티칭을 하는, 영어 독서를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5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아이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5가지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 조금 가이드를 가져가실 수 있고, 질문을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북톡을 한다든지 북디스커션을 한다든지 북디베이트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서 이 노래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냥 랩으로 해드렸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자원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응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K-팝 아이돌 그 여자 밴드에다가 이렇게 노래를 주셨던 작곡가님께서 시우팔 작곡가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또 이 MR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노래 불러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래해서 샘플을 올려놨고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MR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리텔링 그 노래를 정말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됐나요? 소리 질러! 소리 안 지른 사람 누구? 네?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보자. 네, 보이시나요? 자, 갑니다. 소리 질러, 즐겨. 우리 다 같이 즐겨. Ready, set, go.
아, 소리 질러. 네, 갑니다. 아이고, 참, 오늘따라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네요. 왜 이러냐. 막, 마지막 방송인데. 아하. 아, Hello 됩니다. everybody, I'm Book Fairy Lucy. Today we're going to learn how to retell a story. Ready? Go! 네, 준비됐나요? 이미 가사는 아래 보시면 있으세요. 유튜브에 가시면. 예쁜 척 해서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I can retell the story. I can retell the story. 따라하십시오. 들썩들썩. Story elements with five story elements. Characters. Setting. Plot. Problem. And solution. I can retell the story with five story elements. I can retell the story with five story elements. Characters. Who are the characters? Romeo, Juliet, Booth, Fairy, Lucy. Romeo, Juliet, Booth, Fairy, Lucy. Setting. 아이고야. When it takes place and where it takes place. When it takes place and where it takes place. Once upon a time or at your doorstep. Once upon a time or at your doorstep. Plot. What happened in the beginning, middle, and in the beginning, middle, and problem. Somebody wanted pie. Solution. The problem has gone. I can retell the story with five story elements. I can retell the story with five story elements. Yeah! 아이고, 참. 어떠세요? 어떻게. 저 아이돌로 데뷔, 40살에 아이돌로 데뷔해도 될까요? 아, 아이돌은 아니고 줌마돌인가요? 줌마돌. 네. 노래 세련됐다고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MR이,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곡 한 곡당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을 사실은 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밥을 사든 돈을 벌면 돈을 좀 쥐어주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쁜 척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의 노력이에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악플 달지 말고, 저 아줌마 보소. 지 얼굴도 아닌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아니에요, 저거는. 어플리케이션, 예쁘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예쁘게 이거를 해놔야 요즘 애들이 이미지나 이런 거에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얘들한테 공부를 하나라도 더 시켜주려면 깨끗하게, 네, 예쁘게 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너무 재수없다고 하지 마시고, 네, 한번 아이들이랑 꼭 해보시고요. 질문하는 법은 이제 고건과 함께 할 거고요. 지혜윤 에이미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어머니들이 중요 포인트를 따라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썸머리를 항상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I can retell the story, character, setting, plot, problem, solution까지. 네, 요 5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사실 통합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통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챕터북으로 이제 2.0 때부터 이제 쭉 가잖아요. 1.5에서부터 1.5는 아니고 1.5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부터 이제 리더스도 이제 early chapters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스토리 라인이 깊어지거나 약간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애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약을 이제 중요 정보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신경 써서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character, setting, plot, problem, solution 이것들의 다이나믹이 작가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막 교수들이 썼던 글 읽어드렸잖아요. 리텔링이 그냥 썸머리가 아니라고. 아이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 관점을 넣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네, 그래서 캐릭터를 보시면 캐릭터는 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미오 줄리엣을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아까 characters, who are the characters? 로미오, 줄리엣, 북 페리 루시. 북 페리 루시 뭐 꼭 안 넣어도 되고 우리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재밌게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사실 그냥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냥 우연히 그러한 뭐랄까 행동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왜 챕터 1부터 이제 캐릭터가 소개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만 봐도 이몽룡이랑 춘향이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통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죠. 춘향전이라는 걸 구성해낸 거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그냥 춘향이는 기생의 엄마가 기생이고 딸이었고 이몽룡은 그냥 부잣집 그 양반가의 자제였다.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 이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은 통합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마들이 초반에 캐릭터 부분 챕터 1, 2, 3에 보통 이제 굵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이 사람의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의 특징,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desire, 욕구가 뭐고 그게 왜 안 됐는지 어떤 모든 그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라인을 끌고 나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세팅이죠. 세팅은 뭐예요? 세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였을까요? 소리 질러 하면서 노래만 부르고 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 뭐였을까요? 자, 세팅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팅 한 다음에 when it takes place and where it takes place.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네, 시간과 장소. 그렇죠. 지혜 윤에이미님은 시간과 공간이죠.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아라마라미님도 네, 다 대답을 다 잘하시네. 박수. 다 잘 듣고 있어. very good. 물을 안 가져왔네. 깜빡 잊고. 네. 어떤 스토리에서는 시대적 배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서 그냥 학생이고 자기 나이 또래와 비슷한 아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 이 정도인데 그게 또 엄청나게 학교에 비리를 고발한다. 장애인 학교에 비리를 영화를 볼 때도 사실 똑같거든요. 왜 책으로 읽을 수 있는 걸 대본을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세팅의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해도가 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난픽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대한민국 100주년 그 기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한국 근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29가지 질문이라는 거를 강연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 깊어서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써가지고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어버버한 영상이지만 올려놓은 이유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29가지 질문에서도 한국 근대사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그 배경과 관계된 것과 이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왜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중심이 됐는지,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 외교적인 전술로 우리가 독립을 되찾자라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좀 난픽션으로 제가 어렵게 갔는데요. 그렇고 소설적으로도 와서도 이게 조선시대 춘향전은 조선시대였고 그 조선시대에서는 유교 사상이 있었고 이렇게 상하 신분이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사실 조금 찝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책마다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게 있고 아닌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 대답해보세요. 세 번째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셨네요. 11시 20분인데 5가지 제니스 라하 잉글리시님 감사합니다. 물을 안 가져와 버렸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였을까요? 플롯입니다. 플롯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해서 산 모양으로 이야기가 끌어가죠. 네, 플롯.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 선생님 국어랑 똑같네요. 그럼요. 영어라는 소리 규칙과 문자 규칙의 차이일 뿐이지 독서 지도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제가 목이 너무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물을 떠났는데 저 컵을 저기다 놨구나.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플롯은 아이들이 조금 그게 있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챕터북으로 특히 넘어갔을 때 발단해서 지쳐갖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올라서 이제 딱 정상에 갔다 내려오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들이 자기의 문장력을 수려하게 뽐내기도 하지만 이 캐릭터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비드한 형용사들 막 많이 써가지고 초반에 캐릭터들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이제 지친 거지. 모르는 형용사 막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재밌는 얘기는 언제 나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할 때 좀 뭐랄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챕터북이 좀 약간 웃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참 좋아요. 이런 챕터북 멀시 왓슨도 참 웃겨요. 볼 때마다 웃기고 되게 만화적으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거 보세요. 엄청 웃겨요. 이 얘기 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흥미진진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플롯에 있어서 발단은 사건이나 이런 캐릭터가 소개되고 발단이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이 캐릭터가 위기에 빠진다. 이거는 이제 제로니모라고 아이들이 챕터북을 읽을 때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버케블러리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체로 바뀐 이런 책이에요. 이런 걸로 애들이 챕터북을 사실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리더스 하다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플랫 부분을 저라면 이제 아이가 챕터북으로 올라갔는데 막 속도를 내서 이제 발단 전개부터 이제 막 집중을 안 하고 흩어질 때 엄마가 흥미로운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이미 한번 읽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영화 프리뷰 트레일러라고 하거든요. 트레일러 T-R-A-I-L 트레일러가 그거예요. 뭐지 한국말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처럼 엄마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과연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뒤에 블럽이 있어요. 뒤에 블럽이라는 거는 이제 요약했거나 아니면은 흥미진진한 이 책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의 스토리를 살짝 흥미진진한 거를 빼줬다거나 이 책의 리뷰들을 넣었다거나 그래요. 이제 다 읽기가 좀 곤란하시면 이거를 아이와 같이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셔도 되죠. 그리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부분을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니? 라고 컴프리헨션을 그냥 디테일 체크하는 컴프리헨션은 좀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스토리가 지금 끌고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단계가 플롯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최고겠죠.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꼭 아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엄마는 보이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서 읽으면서 아이의 컴프레hension을 나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애가 책은 술술 읽는데요. 퀴즈 풀 때 막 다 틀려요. 퀴즈는 대충 맞추는 것 같은데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가 그 종합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요약이 조금 약간 산만한 요약을 해요. 이런 분들은 아이와 같이 읽을 때 중간 점검처럼 나는 컴프레hension만 체크해야지가 아니라 그 읽는 그 파트에서의 포커스가 뭔지를 자꾸 꺼내서 물어봐주고 한번 그 중요한 정보를 뽑는 거를 모델링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플롯 부분을 그래서 위기에서 절정 이 부분까지 가는 절정 결말까지 이 스토리 라인을 시퀀스만 볼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시퀀스가 중요하죠. 근데 왜 얘가 이런 선택을 했고
왜 그랬을까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뭐 그때 뭐 그때 책을 제가 챕터북 읽은 거가 많이 있는데 왜 얘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어? 뭐 천재 소녀에 대해서 이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본인이 너무 천재 소녀인데 아빠는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이셨는데 이제 그런 갭에 있어서의 어떤 거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선택하고 아빠는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뭐 다르게 행동하고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게 있거든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편을 드는 거야. 얘 천재인 이 친구가 나랑 같거든 나이가.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아빠는 본인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제가 그 이야기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 엄마가 돌아가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과 생각을 아이에게 다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이는 이 천재 소녀의 입장에서, 아빠 나쁘다. 와,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 캐릭터를 쑥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아이에게 이 부분을 충분하게 몰입해서 이 캐릭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하나의 캐릭터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한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빠는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하면 아이가 여기에 이제 몰입해 필링이 이쪽에 어태치드 돼가지고 이쪽에 집중하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연습이 가능한 거죠. 사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해준다는 거죠. 제니스 라하 잉글리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이해했는데 스토리라인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보통 이런 거는 아이들이 중요 정보를 꺼내서 위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숲을 보는다고 할까요? 그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아이의 발달 단계를 체크하면서 너무 과한 질문을 주면 아이가 우리 애는요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해요. 당연합니다. 생각이 자라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말이 나오는 거지. 아직 생각이 자라지 못하면 엄마가 모델링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엄마는 이런 거 같은데 아빠가 왜 이렇게 말했냐, 엄마는 아빠가 이 캐릭터 속의 이 아빠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런 뒷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참 마음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거를 모델링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의 생각하는 엄마나 아빠가 보여주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을 아이들은 그대로 카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좀 약간 두렵기도 하죠. 본인의 생각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성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질문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죠. 얘 아빠는 이런 뭐 환경미화원이고 본인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게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커다란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뭘 놓치게 되는 걸까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나만 똑똑해진 거죠, 이제. 질문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많이 안 오셨나 봐. 오늘은 많이 안 오셨네. 질문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상당히 그거는 책 읽으면 질문하면 다 아는데.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 네. 알렉스맘 안젤라님 말씀하시는 점이 다 고민하던 거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독서를 하면서 너무 이제 다독 위주, 레벨 높이기 위주로 독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독이 좋은 방향이죠. 근데 내가 하나 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엄마표 영어 독서에다가 내가 하나 더 얹혀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면 토론을 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토론 쪽을 했었어요. 미국 정통 페렌식 디베이트라고 룰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아마 뭐 YTN에서 하는 YTN이랑 한국 외대에서 하는 토론 혹시 보신 적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애도 저렇게 영어 잘해가지고 자기의 논점을 전달하고 그걸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렇게 토론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영어로 저렇게까지 토론까지 잘하려면 엄마표 영어 독서를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역량 차이가 여러모로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르치실 수 없는 분들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라면 있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토론이라는 걸 쪼개보잖아요, 여러분. 토론이라는 걸 제가 이제 forensic debate는 그러니까 토론은 형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토론인데요. forensic debate라는 거는 시간과 룰이 정확하게 있고 그 세션이 정해져 있어요. A팀, B팀 2대2로 하는 토론도 있고요. 3대3으로 하는 의회식 토론도 있고 다양한 토론 뭐 TV에서 이렇게 100분 토론하듯이 그렇게 좀 조금 자유롭게 토론이 되는 뭐 퍼블릭 포럼도 있고요. 다양한 토론의 방식이 있는데 그 토론의 방식을 쪼개서 보면은 스피치의 연속이에요. 스피치의 연속. 찬성팀 나와. first speaker 나와. 네 얘기해. 지금 첫 번째는 기존 연설이기 때문에 3분 해. 들어가요. 자, 반대팀 나와.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들어갔어. 그럼 두 번째 세션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세션이 저는 이제 저지로도 참여를 해서 저지들이 다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듣고 있어요. 너의 생각을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다 채점 매고 있는데 두 번째 세션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질문하기예요. 질문.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내 얘기만 주구장창 3분간 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되나요? 그 사람이 귀를 닫아버리면 설득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팀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로 하는 어떤 싸움이라는 그런 좀 약간 싸움은 아닌데 말로 하는 어떤 스포츠예요. 그러면 A팀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스피커 1이 나와서 말했잖아요. 근데 반대팀에서 스피커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청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까? 쟤네에서 이거 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쪽에서 했던 말을 다 메모하면서 내가 공격할 말만 들으면서 진짜 제가 디베이트를 공부하면서 진짜 엄청 이 디베이트 이 훈련 툴을 한국에 뿌리면 아이들이 진짜 영어는 뭐 장난 아니게 잘하고 사고가 정말 잘해서 이 부분이 정말 훈련에 좋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딕테이션 하잖아요. 딕테이션 듣고 받아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받았어요. 중요한 것만 노트 테이킹을 해요. 근데 받아쓰면서 동시에 다 받아쓰는 게 아니라 얘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거 논리적인 오류인데 무슨 논리적인 오류라고 얘기해줘야지. 이거는 다른 자료가 맞지 않는데 이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마치 들으면서 정말 인터랙티브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듣기를 하면서 비판적인 쓰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경청,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저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중요도를 체크하면서 뭘 내가 질문해야 되는지를 해서 질문을 만들어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이제 둘이 나란히 씁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지 않아요. 저지를 바라보면서 서요. 왜? 서로 인신공격해서 이제 상대방의 논점을 공격하면서 혹시나 인신공격이나 이런 식으로 화가 날까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저지를 바라보면서 반대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마치 우리 왜 법정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질문으로만 공격할 수 있어요. 너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맞지. 이렇게 해봤자 상대방은 귀를 닫죠. 질문이라고 이 촌철살인의 질문을 해서 여기를 너의 논리가 틀렸어 오류야 하고 던지면 얘가 헉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겠잖아요. 본인의 논리의 틀로 만들어 놓은 게 질문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했던 거 있어요. 토론이라는 걸 토론을 통해서 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어요. 찬반을 A팀, B팀이 있잖아요. 그럼 토너먼트가 디베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A팀, B팀 모두 찬성, 반성을 다 연습해 와야 돼요. 오? 정말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코인 플립을 해요. 코인 토스라고도 하는데 코인을 여기다 돌려갖고 탁 던져갖고 착 해서 head or tail 둘 중에 하나 말해야 돼요. 동전의 윗면 할래? 아래 재밌어요. 네. 그레이스 맘님 네 재밌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조금 훈련만 하면 진짜 재밌어요. 던져서 나와서 우리 찬성팀이야, 우리 반대팀이야 됐잖아요. 보세요. 찬성 반대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목표가 사실 정확한 거죠. 얘들아, 우리는 너희가 이기거나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상대를 이해하고 문제를 깊숙이 이해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해서 너희의 생각을 발전시켜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사실 니네들이 토론하는 게 이 사회에서 필요한 거잖아. 여기에서 너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시리즌이 됐을 때 각자의 역할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할 때 그때 써먹고 그때 상대를 설득할 때 이렇게 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가 토론을 사실 이제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토론을 퍼뜨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토론을 퍼뜨리자. 우리 문화가 이제 막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대학 가서 교수님과 다른 생각을 썼다는 이유로 논문 빠꾸당해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거나 공격당한 거나 이러는데 지식을 탐구하고 better solution, better alternative를 우리가 문제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모든 사회적인 문제, 내가 사회에 있든 집에 있든 어쨌든 문제 연속인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슈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있지. 질문하면 무조건 손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나라에는 발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처음에 말레이시아에서 방송했을 때 보여드렸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쪽에 무슨 서밋 와가지고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들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서밋인가 전 세계 리더들이 왔던 그런 서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받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게요? 엄청 창피해. 이거 비디오 기억나세요? 이 비디오 혹시 기억나세요? 중국 기자가 대신 질문한 거. 나 그거 너무 창피했어요. 기자는요, 저도 약간 저널리즘을 미국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지만 기자는 생각을 맨날 이 펜이 칼이고 내가 촌철살인 질문하는 게 칼이란 말이에요. 무기란 말이에요. 질문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이 비판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는 부분을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한테 질문 받겠다고 하니까 정말 1분 정도 쏴 조용한 거예요. 내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중국 기자가 손들어서 아무도 한국 기자가 손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아시아 대표로 아니 중국 기자님만 대표하시고요. 우리 한국 사람 있으니까 대표해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점막이 왜 우리는 이럴까? 토론 문화가 왜 안 돼 있지? 저는 사실 토론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토론 훈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학생 때 여러분들에게 유스 포럼이라고 국제 토론 대회에서 한국 챔피언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런 토론 문화가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훈련됐길래 챔피언 1위 먹었는지 아세요? 저희 아빠 덕분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저희 아빠는 항상 책을 읽으셨어요.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하지만 항상 자기 분야에 있어서 연구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공부를 하셨어요. 책이 머리맡에 항상 있었고 우리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서 TV를 보더라도 저 TV 어저께 이제 내려갔다 왔는데 미스 트롯이라는 걸 방송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뽕짝을 좋아하셔가지고
미스 트롯이라는 걸 보면서 저희 아빠가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거 미스 트롯 끝나고 나면 미스터 트롯이 하겠구만? 막 이러면서 자기의 관점으로 저 기획자들이 무엇을 기획했는지, 그 다음 시즌5로 뭐가 나올 건지, 얘네들이 뭘 노려서 시청률을 올렸는지, 그 다음 그 시청률을 갖고 가서 뭘 할 건지 통합적인 사고를 꺼내서 보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한 단예예요. TV를 멍청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빠의 그런 말이나 관점이라든지 말 또는 질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 던져줘서 저는 밥상머리에서 생각을 키우고 말하는,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텔레비전 하나를 봐도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광고 하나를 봐도 와, 저 광고 진짜 잘 만들었다. 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요즘에 화장품 광고 중에 막 전지현, 저 전지현 씨 팬인데 전지현이 제가 서브웨이 스테이션, 지하철에 큰 광고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 전광판에 예쁘게 4월 하더니 고민하지 말고 살자라고, 고민하고 살지 말고였나? 그러니까 그 사지와 살다와 사는 거가 같은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돈 써 이거잖아요. 광고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저 뒤에서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었어요. 아빠가 밥을 먹거나 우리 함께 아빠가 사업하고 아빠가 회사 다니고 하시니까 사실 아빠랑 보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뭐 엄마랑도 대화를 하긴 하지만 엄마한테 등짝을 제가 참 많이 맞았어요. 등짝을 많이 맞았어요. 어떡해. SSUNG _happym님. 남편 깨우고 싶네요. 네네.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책이나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보여주는데,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디코딩이 이제 시작돼서 아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한두 자만 이 자 한번 읽어봐, 이거 뭐지? 하고 한두 자만 어휘를 읽게 하지, 또는 모르겠는 단어는 이거는 무슨 뜻인 것 같아 하고 물어보지, 나머지에 대해서 이 아이한테 책을 다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읽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책을 디코딩하는 부분을 내가 초점을 잡지 않았다면 사고 부분에 초점을 잡아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아이를 가르치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뇌작용, 여러분 제가 메타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모국어가 충분히 발전하면 다른 소리 규칙의 언어하고 다른 문자 규칙의 언어인 영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어로 책 읽고 한국어로 토론해도 충분하세요. 왜 꼭 영어로만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한국어로서의 생각이 여물지 않으면 영어로도 옮길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자신이 갑자기 생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이보다 엄마가 훨씬 더 숲을 보는 거를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에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의 이해도를 보여주는데 아이와 다른 관점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책을 못 읽는다고 레벨이 낮다고 해서 얘는 못 읽으니까 이 이해도에 대한 질문을 못 하겠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이런 그 이야기의 그 구성 요소나 다이너믹을 볼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토론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코인터스 말씀드렸죠. 너희는 찬성 반성을 두 가지 다 연습해와. 우리는 이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서로 싸우기 위함이 아니야. 누가 이겨서 이기면 뭐 할 건데?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문제를 해결을 함께 공동체로서 고민하면서 찬성 반성을 다 공부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인 토스를 해가지고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가 됐어.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상대방이 이미 어떤 논점으로 자기가 대답할 건지, 왜냐면 반대를 공부를 하고 여기는 찬성을 공부를 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거를 아주 탁월하게 연습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재점검되고 재정리돼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이 얼마나 멋진 툴인가요? 우리가 시티즌십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는데 그 시티즌십 교육에 있어서 책을 읽고 내가 그 책에 있는 정보에 반응하고 내 관점을 형성하고 상대방과 그 관점을 나누는 이것이 토론 교육의 기반이자 얼티메이트 골이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하나를 읽더라도 아이가 비디오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아까 리텔링 제가 보면서 저게 그 이야기 구성을 해주는 다이나믹이 완성되는 다 모든 테크닉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이가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이가 디코딩 레벨이기 때문에 리딩 레벨은 낮지만 이 사고 영역은 어때요?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의 뇌가 아직 미완성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3년이 되면 제가 모국어의 소리 규칙이 거의 이미 입력이 돼서 완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5년이 되면 이제 뇌가 완성이 되는 시기래요. 그 이후로 이제 되는데 처음에 뇌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전 이제 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지만이 머리가 발달하는 거래요. 서로 이 논리적인 영역과 이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자꾸 숲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내가 마침표로서의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열린 퀘스천으로서 아이가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부분을 어려워하면 엄마가 모델링을 해서 보여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낭독이랑 리텔링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모델링과 프랙티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야? 빨리 말씀해보세요. 모델링과 프랙티스를 할 때 이만큼을 해줘야 하는 이만큼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 못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resourceful state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린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해내야 되잖아요. resourceful state, 그걸 자신감 있게 주어진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충분히 연습되어져 있는 상황 또는 모델링을 본 상황, 자기가 그걸 말하기 전에 연습을 해서 체화가 된 상황이 충분한 심신의 상태, 그게 resourceful stat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찰력, 그렇죠. 우리 알렉스맘 안젤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고하는 법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고 또 이제 리딩 프로세스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리딩 프로세스라 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before reading, 그 다음에 뭐예요? during reading, 그 다음에 혜정 킴세븐님 모국어로도 오늘 해주신 내용은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독서니까요. 단지 소리규칙, 문자규칙이 영어일 뿐이고 소리규칙, 문자규칙이 한국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부분에 다시 지나가서 첫 번째는 before reading, 읽기 전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during reading, 읽으면서 질문하는 방법. 그 다음에 after reading, 다 읽고 나서 질문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before reading의 포인트는 뭘까요? 아까 이제 스토리 라인 쪽에서는 라인은 했고 이제 before reading은 책을 읽기 전 단계죠. 이 전 단계에서는 어떤 게 핵심일까요? 답을 주세요. 갑자기 댓글이 멈췄어. 정말 질문하면 정말 네, 바로 before reading에 있어서는 아이가 인게이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재밌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해서 그렇죠. 알렉스맘님은 제가 봤을 때 알렉스맘 안젤라님은 저기죠. 네, 그 다음에 스프링 주주 추론, 네, 진아 고나님 흥미유발, 지혜윤 에이미님 브레인스토밍, 네,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흥미, 네, 다 맞는 정답입니다. 박수. 역시 우리 도치맘 회원 여러분들은 네, 바로 이렇게 수준이 높으십니다. 맞습니다. 예측하는 거, 프레딕트.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몰입과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측하는 거. 자, 제가 이거는 뭐예요? Mr. Man 이 귀여운 캐릭터 이 책 알고 계시나요? 네, Before Reading의 캉지 38님 Before Reading의 핵심 호기심과 흥미로운 말. 네, 맞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도다 365. 와, 박수! 도다 365님 박수. 박수. 우후 우후. 대단하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토론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질문하라고 하면 함구할까 입을. 정답이 하나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정답이 맞춰야만 하는, 정답이 아닌 아이가 말하는 것은 다 틀리고 창피한 이런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실수해서 배우는 것이, 혹시 Beautiful Oops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실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틀렸어, 넌 100점 못 맞았어, 또 이제 내신 때문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막 1등급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틀린 거보다 네가 그 틀린 걸 왜 틀렸는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Before Reading. 자, 이 책은 뭐예요, 여러분? 디코딩이 애들이 되지가 않은 그냥 우리가 읽어주는 흥미 위주의 책이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면은 Here comes Mr. Greedy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얘는 또 Here comes Mr. Bump.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Here comes Mr. Funny. Here comes Mr. Nosy. Here comes Mr. Tickle. Here comes Mr. Strong. 이렇게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 지금 질문하는 법이라고 하고 토론 얘기하니까 되게 높은 레벨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애는 어리니까 그냥 듣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애가 어려요. 저희 첫째는 8살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고, 둘째는 지금 6살인데 이거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해요. 읽을 줄 모르잖아요, 문자를.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읽어주니까. 하지만 뇌를 왕성하게 생각하고 너가 보고 있는 이 정보, 여러분 글만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만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림도 상징의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아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을 딱 보면 이제 저는 전문가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뭐뭐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이 보세요. 캐릭터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Mr. Strong은 생김새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얘는 Mr. Greedy. 그리고 뭐예요? Strong이랑 Greedy가 사실 어려운 형용사일 수 있어요, 교과서로 공부하면은. 근데 여러분 원서를 읽으면서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이 캐릭터가?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얘는 왜 greedy일까? 이 진짜 그림이 단순한데 바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greedy라는 게 욕심꾸러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는 이러한 단어를 아마 많이 vocabulary를 많이 못 봤을걸요? 근데 보세요. 배가 뚱뚱해요. 얘는 배가 뚱뚱하고요. 얘는 뭐예요? 미스터 범프를 보세요. 이 그림 그린 사람 참, 그림이 오히려 그러니까 테크닉이 화려해서 막 만화체 이렇게 막 방금 베르사유 장미 만화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그런 만찢남 이런 디테일한 그림이 아닌데도 바로 보면서 미스터 범프 보세요. 돌돌돌 이렇게 말려있죠. 지금 밴드지를 돌돌돌 말고 있어요. 범프라는 말을 우리 애들은 알아요. 왜냐면 뭐 그 Five monkeys are jumping on the bed 있잖아요. 그 책을 읽어서 bump his head, 뭐 fall off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fell off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범프가 뭔지를 알아요. 하지만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Mr. 범프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 아직 읽지 않았는데 바로 나오죠. 뭐예요? 맨날 쿵쿵 부딪히고요. 맨날 넘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에서 이거 보세요. 그림이라는 언어 소리,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글은 읽지 못하지만 letter 컨셉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범프구나 이러면서 제가 보여주면서 모델링을 해서 범프라는 소리 규칙을 배우면서 연결하죠. 이미지로 얘가 자기 걸로 체화돼요. 어떠세요? 질문할 때 뭘 질문해야 될지 알렉스 맘님 범퍼카, 그렇죠. 범퍼카 알지? 범퍼카. 이 보캐블러리를 설명할 때 부딪히는 그런 거를 범프라고 하는 거야 할 때 아이가 아는 스키마에서 꺼내와서 질문하시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미스터 범프는요
우리가 미스터 범프는 어떤 친구일까? 이 친구는 어떤 성격을 가졌길래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와, 엄청난 거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vocabulary를 멘션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새롭게 만나는 익숙하지 않은 vocabulary를 설명해 주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간대요. 이제 망각곡선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줘야 되지만 자기 혼자 그냥 눈으로 공부했던 거는 금방 잊어먹고 끝나는데 이렇게 이미지랑 연결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범프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멘션해주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어휘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되죠. 그 형용사 같은 거 범프나 이렇게 strong, greedy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죠. 이렇게 사고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와 리스폰스 하는 부분, 인터랙티브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고 독서 토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는데요. 그 레벨에 맞게 엄마의 통찰력을 빌려주는 거 질문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금세 또 1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2시간 넘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받는 시간도 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사실 before reading에서는 predict, 예측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during reading에서는 학습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파닉스에서는 여러분들 파닉스 규칙을 적용해서 읽는 거, 디코딩하는 레벨의 아이는 그거를 질문하고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야 돼요. 스토리가 쫙 펼쳐지는 그림처럼 그려지고 질문을 해가면서 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질문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고요. after reading을 할 때 질문하면서 읽고 after reading이랑 during reading이랑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making connections입니다. 우리가 리딩 그 전략이랑 리딩 스킬에 대해서 제가 drawing conclusions, inference 또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이나 책으로 제가 풀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시즌2는 훨씬 더 재미있고 구체적인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책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during reading 하고 이제 after reading 하고 question 할 때 제가 뭘 염두해 주시면서 가장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making connections예요. 그 정보를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스키마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끌어다가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이 책과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다른 게 생각났어. 나 Nothing을 봤을 때 스카이캐슬 봤던 게 생각났어. 가치관 때문에 교육관이 없어서 흔들리는 오나라가 생각났어. 이렇게 뭐예요? 내가 읽은 정보와 다른 바깥에 있는 다른 정보를 연결해서 생각해서 레슨을 이렇게 메시지를 자기 관점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책을 문자를 읽어내는 건 훈련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듯이 수능에서 보면 제가 70%가 유추하기를 다 틀린다고 했죠.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다 틀린다고. 보세요. 이런 생각의 훈련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아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상위권일걸요. 질문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걸요. 네. 왜냐면 책을 읽고 나서의 골이 뭐예요, 우리?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문제 연속. 내가 그 문제를 항상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게 될 문제를 항상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옆에 항상 같이 있어 줄 수도 없고.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책에서도 찾을 수 있고 책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걸 또 찾을 수 있고 네, 정보를 그렇게 자기 관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사실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making connections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네, 지금 11시 59분인데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즌 2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질문을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5개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있으세요 했어요. 똑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 질문하세요 했는데 또 싹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아트 캔버스님 진짜 루시 선생님 최고 감사합니다. 또, 네.
질문이요, 질문. 아쉬워요. 네, 저도 조금 시원섭섭해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재능 기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물을 참 많이 주셨어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 나의 이 전문성과 엄마들도 상당히 전문성이 높으신데 그 중에서 자기의 경력 단절 되지 마시고 그렇게 갈고 닦은 거를 경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질문 들어왔네요. 스텔라 소울님. 제일 좋아하는 책 알려주세요. 저는 좋아하는 책이 너무 많아서 한 개만 꼽으라면 조금 힘든데 The Giving Tree를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또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 진짜 막 더 알겠더라고요. The Giving Tree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책이 되게 많은데 Horton Heches the Egg 이것도 좋아하고 저번에 그 샬럿 웹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책이 너무 많아요. 한 개만 찍기가 참 어렵네요. 그 다음에 또 질문 한 개씩 받을게요.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싶어요. 네, 오프라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시는데 계속 한국에 계시나요? 네, 한국에 계속 있을 거고요.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외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시즌2가 나오나요? 한두 달? 2부. 그다음에 어떻게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강연 지금 벌써 5월 21일부터 저 오프라인 강연이 6개나 잡혔어요. 그래서 할 것 같고 또 당연히 만날 수 있죠. 모임 이끄실 계획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할 거고요. 선생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장 참고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쓴 책이요? 일단은 엄마표 영어를 쓰신 책들을 참고하고요. 근데 엄마표 영어 부분은 에 대해서는 그 책들이 어떤 부분은 정말 전문성까지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석학들이 쓴 책, 여러분들이 크라센의 읽기 혁명도 많이 보시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읽기 유창성 훈련에 관련된 책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리딩 발달단계 관련돼가지고 좀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사실 책을 제가 추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라이팅을 봐줘야 되면 무슨 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목표가 좀 다르고 책 진행 정도요. 책 방송하느라 한 줄도 안 썼습니다. 인지업 열심히 쓰겠습니다. 음원은 안 들으려고 하고 엄마랑 번갈아 읽기만 하고 좋아해요. 엄마의 발음은 상당히 별로입니다. 저 요 솔루션을 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문자를 자꾸 디코딩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리텔링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리텔링 노래를 부르면서 한 문장씩 Who are the characters 하면 누구누구 are characters 하면서 자기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서 낭독을 퍼포먼스 하듯이 연기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목표를 주셔야 여러 번 읽고 똑같이 따라해요. 발음을 똑같이 따라하는 목표다. 영화 배우처럼 성우처럼 연기하는 게 목표다 하면 자꾸 듣게 되고요. 엄마가 발음이 나쁘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랑 연습을 하면 그게 모국어처럼 연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엄마가 이 아이의 발음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몇 개씩 오늘 목표는 R 사운드가 들어간 단어를 다시 들어보고 그 단어만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하고 프랙티스를 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분 49초 남았네요. 네, 여러분 혹시 질문 제가 계속적으로 사실 책을 방송만 안 할 뿐이지 책 쓰고 또 오프라인 강연도 다니고 질문에도 답해 드릴 거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장점과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꿈 이렇게 전문가 수준으로까지 공부하시는데 경력으로 이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실습시켜드리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까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을 거고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도 같이 있어줄 거지? 온오프라인에서 다시 뵙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